가족에게 비극이 닥친 건 지난달 30일 저녁 서울 강남에 위치한 두 사람의 사무실에서였습니다. 그 무렵 선웅 씨는 주차장에서 아내 보람 씨와 장모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데요. 제가 도착한 게 6시 15분, 18분 사이인가 정도 도착했어요. 전화를 안 받길래 그냥 6분, 4분, 5분 뒤에 한 번 더 하고 여기까지 와이프를 수없이 데리러 왔는데 그렇게까지 안 받는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에 없던 상황에 직접 사무실에 올라갔다는 선웅 씨.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깨달은 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신발이 여기가 이렇게 껴있더라고요. 뭐지 이러고 제가 들어갔는데 이 슬리퍼도 이렇게 엉켜져 있고 장모님 핸드폰이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의제로. 곳곳을 살피다 혹시나 싶어 비상계단 문을 열었다는 선웅 씨. 그곳엔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내 보람 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건 구급대원이 출동한 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뛰어내려가면 여기 한 명 더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뛰어내려갔어요. 저희 장모님 맞아요. 장모님 정신 차려보세요. 근데 장모님 진숙 씨 역시 다른 층 계단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된 겁니다. 같은 날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딸의 사이는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사였습니다.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건물을 빠져나온 뒤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골목을 빠져나간 남자. 그는 여러 차례 택시와 버스를 갈아타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남자가 검거된 건 범행 13시간 뒤. 사건 현장에서 약 20여 분 떨어진 지하철역 주변에서였습니다. 경찰차가 한 4-5대가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하천가로 가보니까 남성분은 쓰러져 있고 자기 대가리 다 했잖아. 휴너터 다 키고 가지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해를 하기도 했다는 그의 정체는 서울 강남현 건물에서 한 모녀가 흉기에 숨졌습니다. 달아났었던 남성이 1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숨진 진숙 씨가 6개월 정도 교제한 65살의 박학선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운발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흉기는 미리 준비하신 건가요? 아닌데 거기 있는데. 쏟아지는 질문에도 담담하게 대답한 박 씨. 그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유족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경찰 말로는 장모님은 사무실에서 이미 먼저 칼에 찔리고 도망 나왔는데 그 사람이 따라 나와서 찔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우발적이라 그러면은 뭐 찔르고 뭐 도망가든가 뭐래도 그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쫓아가면서까지 그렇게 계속 찔르면서. 박 씨가 분명 계획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는데요. 현장엔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소리가 상당히 그 여자의 그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소리가 저 안에 좀 멀어져 갔어요. 되게 시끄럽고 끌고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모녀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흉기를 휘둘렀다는 박 씨. 도주하는 과정에서 혈흔이 묻은 겉옷을 버린 그는 신용카드는 물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왜 이토록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 우린 선웅 씨와 함께 그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풀어 진숙 씨의 메일에 접속한 선웅 씨. 그런데 이게 왜 모아놨지? 또 뭐가 있어요? 메일함에 저장되어 있는 건 박 씨와 통화한 130여 개의 녹음 파일이었는데요. 자기야. 네. 나 자기는 못해 저 그거 알고 있어. 너고 같이 죽기 전에 헤어지지 못해 나는. 내가 어제도 그 자기 집 근방에서 돌면서 한참 생각했어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 같이 가야 되나 나 혼자 가야 되나. 나는 혼자는 안 간다. 어디를 혼자 안 가? 나 혼자 안 가. 나는 잠시만. 25년간 두 남매를 홀로 키웠던 진숙 씨가 박 씨를 만난 건 한 동호회에서였습니다. 나는 자기를 진짜 사랑해. 누구보다 사랑해 자기를 진짜. 자기를 근데 내 목숨을 바쳐서 자기 사랑할 수 있어. 처음엔 다정다감한 박 씨와의 만남을 응원했다는 가족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겼다는데요.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계속 혼인신고를 하자고. 계속 우리가 떳떳하게 만나려면 허식을 하고 다녀야 된다. 듣자마자 바로 이게 사기꾼이 아닌가 의심은 하긴 했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 아닌가.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새벽에도 불쑥불쑥 찾아오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너무 집착이 심한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동네 아파트까지 막 들어오고 비번 많아가지고 불안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동생이 겁이 안 나겠어요? 당연히 겁이 나지. 진숙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통제하려 했다는 박 씨. 뿐만 아닙니다. 너 내가 그 우습게 보이냐? 아버지 뭐 일로 와. 내가 가기 전에 거기 약술 먹었으면 제대로 잠이나 자. 빨리 와. 일로. 너 우습게 보잖아. 기분이 상하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해 중순부터 진숙 씨는 그와 조금씩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린 두 사람과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했다는 윤철 씨를 만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신이라고 살고 있었죠. 있는데도 결혼을 안 했다고, 혼인신고 안 했다고, 본인 말로는 뭐 걱정 마라,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깨끗하게 정리를 다 됐다 뭐 이래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진숙 씨에게 혼인 신고를 요구한 박 씨에게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길까? 우린 최근까지 박 씨가 머물렀다는 빌라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민 선생님. 근데 맞긴 맞는데요. 심한 건 아니에요. 왔다 갔다 좀 많이 해가지고 일 때문에 비운 적도 많았고 그것도 지금 가락으로 정리됐다고 엄마는 좀 상의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신들 역시 혼란스럽다며 자리를 떠난 여성. 우리는 그녀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답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박 씨의 30년 지기에게 더욱 당혹스러운 얘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에도 그 집에도 얹혀 사는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여자도 아마 그런 사이인 것 같더라고. 자랑이지 뭐. 아이가 하나둘이 아니라니까. 박 씨에게 다른 여자가 또 있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여자 관계가 좀 복잡했지 뭐. 이 여자 저 여자 좀 한 여자에 만족을 못 느끼고 이 여자하고도 하룻밤 자고 저 여자하고도 하룻밤 자고 성욕구도 채워가면서 놀러도 다니면서 얘를 쉽게 말하면 작은 마누라 그런 식이었지. 마치 과시라도 하듯 여러 여성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박 씨. 그렇다면 더 의아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왜 벌어진 걸까? 엄마가 사무실 앞에 카페에서 만났고 사람들도 많은데 조용히 카페에서 얘기하고 돌려보내고 오겠다. 혹시 그만 만나자라는 생각을 갖고 나서 더 심해지면 바로 신고하자. 이렇게 얘기가 어떤 상황이었죠. 사건 당일 사무실 인근에서 박 씨를 만나 이별을 고할 계획이었다는 진숙 씨. 짧게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은 어쩐 일인지 딸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로 향했는데요. 그 뒤 모녀는 박 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사무실에 5일 내내 출근하면서 엄마 출근할 때부터 해가지고 엄마 일할 때, 퇴근할 때까지 계속 붙어 있었어요. 누나랑 그 사람이랑 싸웠거든요. 내가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와서 여기 있느냐. 게다가 유족들은 사건을 둘러싼 한 가지 의문이 더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모님 폰을 찾았는데 와이프 핸드폰을 못 찾았거든요. 저희도 그게 의문이에요. 왜 지금 핸드폰을 사야지. 범행을 저지른 뒤 박 씨가 보람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현장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는 무엇을 확인하려 했던 걸까요? 딸이라고 하는 존재는 피해자를 뒤에서 뭔가 조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주체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딸이 그 전화를 통해서 자기와 사귀었던 그 여성과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했는지 그것이 밝혀지는 것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휴대폰을 지금 경찰이 찾지 못할 정도로 뭐 숨기거나 어디에다가 유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자신의 어떤 살인의 목표는 중년 여성이었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그 여성의 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지난 3일 눈물의 배웅 속에 모녀는 가족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한순간 어머니와 누나를 잃은 진성 씨의 원통함과 슬픔은 너무도 깊기만 한데요. 저랑 누나랑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누나는 진짜 제가 느끼기에 이런 사람이 전국에 있을까 하는 되게 집안 전체 약간 중심 역할을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들, 딸 다 키워놓고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하려는 이제 단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도 너무 죄송해요. 그저 한 남자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어머니와 딸. 두 사람은 숨진 뒤에야 비로소 그의 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자주 들어 익숙해져 버린 슬픈 이야기. 이 비극은 과연 언제쯤에나 마침표를 찍게 될까요?